일단은 저는 안내해 주신 것처럼 조윤주 평가사라고 하고요. 평가업을 먼저 시작을 했고 몇 년 하다가 평가사 자격을 취득하게 돼서 지금은 평가사를 메인으로 하며 세무는 간간히 일하고 있습니다. 같이. 지금 여기 제가 수강하시는 분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신지 정확히 다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사실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해야 될지, 그리고 1기 때 계셨던 분들, 1기 때 한번 잠깐 강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1기 때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아닌지도 잘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왔어요. 그래서 여기 세무사님 한번 손 들어봐 줄 수 있어요? 네. 대부분 세무사님이신 걸로 그러면 알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이렇게 아까 지금 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무 쪽으로 관심이 있어서 어떤 클라이언트를 위해서든 강의를 듣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또 다른 니즈가 있어서 오신 분들이 계실까요? 아닐까요? 지금 그러면은 그렇게 알고 시작하겠습니다. 기존의 다른 세법 강의가 쭉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세법 강의 되게 힘들고 무겁고 또 여기서 자료 받은 거 가지고 가서 복습하셔야 되고 막 그러실 거예요. 근데 감정평가는 사실 알아두면 좋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막 이렇게 암기하고 갈 만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볍게 들으셨으면 좋겠고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이 종이를 나눠드린 종이가 몇 장 되지도 않고 제가 또 정의에 가까운 것도 꼭 그냥 이렇게 설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만 보내드렸고요. 그냥 이거를 가져가서 뭐 공부하셔야겠다 그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이해하시고 제가 전달력이 그만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해하시고 그런 거 있었구나라고 그런 생각으로 돌아가셨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우선은 감정평가 설명하기 전에 이제 왜 세법 강의가 메인인데 왜 감정평가 왜 설명을 들어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좀 순서로는 두 번째에다가 잡아서 이제 요약을 해놨는데요. 저희가 여기 먼저 들어가 볼게요. 네. 여기 보고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그 세법에서 이제 과세를 그러니까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애매하게 재산평가에 어떤 기준이 필요할 때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상속이나 증여처럼 무상의 대가로 재산이 이전될 때는 어떤 재산평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데 그런 기준이 없어서 대체되는 개념으로 시가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 시가의 하나로서 감정평가액이 등장을 하면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배우게 되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감정평가라는 규정, 그러니까 시가에 대한 규정에 대한 그 조문을 좀 적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지막에는 감정평가가 또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나오는 규정을 적어봤습니다. 여기 나중에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감정평가에 대해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자면 감정평가라는 거는 저희 감정평가에 관련된 법에서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가액을 화폐로, 그러니까 표시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경제적 가치라는 거에 이제 포커스를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화폐로 표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우리가 또 여기 지금 감정평가사님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저희가 평가하는 대상은 아시다시피 뭘 평가할 수 있나요? 우리가. 사람 빼고 다 그죠. 이렇게 다 얘기해요. 평가사들은 우리는 사람 빼고 다 해라고 얘기를 해요. 법에서 그렇게 좀 저희한테 그런 권한을 줬고요. 여기에 뭐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고, 근데 우리 세법에서는 비상장 주식은 인정 안 해주거든요. 평가사가 평가한 거 받아들여주지 않지만 저희 법에서는, 그 평가사법에서는 비상장 주식도 상장 주식도 다 평가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뭐 2015년도 판례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평가사뿐이라고, 회계사도 아니라 그런 판례도 나온 거 있고요. 기업가치 뭐 그런 거 주로 회계사가 많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는 아닙니다라고 또 판례가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뭐 수목평가든 모든 게 다 평가사가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법에서도 법을 해석하는 최종적 심사권이 있는 판례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건 정의니까 그냥 보시면 되시고요. 이제 평가사님이 계시니까 좀 쑥스러운데요. 저희가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냥 상식 차원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가격의 삼면성이라 그래요. 저희는 그렇게 경제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떤 가치를 나타낼 때 가격,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이라는 가격의 삼면성으로 접근을 해서 이거는 비용성에 입각한 평가 방식이고 이건 시장성, 이건 수익성에 입각한 평가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게 뭔지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예를 들자면 이번에는 1기 때는 사람을 놓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람을 평가할 수 없지만 근데 지금 그냥 간단하게 떠오르는 건 거위라고 할게요. 거위라고 하면 아기 거위예요. 아기 거위고 이 아이가 한 사람으로 치자면 한 청소년 정도 된 거위예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평가할래? 라고 하면 이렇게 상상력이 풍부하지 않고 이미 이제 생각이 고착화된 평가사님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런 청소년 정도 급이 되는 거위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예, 3방식에서. 기르는데 얼마 필요하지?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다양하게 답변할 수 있지만 이제 평가사들의 이런 약간 고착화된 생각은 다 성숙되지 않은 아이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들어가는데 돈이 얼마가 들었는데, 왜냐면 얘는 시장에서 팔리는 애도 아니고 거위털에 가치가 있는 애도 아니고 그냥 일반 거위인데 자라다 말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동안 얘 키우는데 얼마 들어갔는데 한 10만 원 들어갔어? 그러면 얘 10만 원이지. 아니면 뭐 5만 원 들어갔어? 그럼 얘는 5만 원이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가 성숙된 거위가 됐어요. 거위가 돼서 이제 거위털로서도 가치가 있는 거위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네, 맞아요. 이제 여기 준평가사님 나오세요. 이제는 시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가 돼서 제일 좋은 평가 방식이라고 관련된 법에서는 지지하는 거는 시장성이 있는 평가 방식을 가장 우수한 평가 방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시장에서 실제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더라라고 말하면 반박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위가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방식을 이제 중심으로 평가하는 게 비교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시장에서 얘가 거위털로서 가치가 있어갖고 한 11만 원에 평가가 되더라. 그럼 제 11만 원이지라고 평가하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는 수입 방식인데 얘가 그냥 거위인 줄 알았는데 한번 알을 낳았는데 황금알을 낳은 거예요. 황금알을 낳으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거위가 예를 들면 평균 수명이 한 20년 된다고 할게요. 말도 안 되지만. 근데 거위가 20년을 살 것 같고 앞으로 살아온 시간이 한 5년이고 한 15년은 더 살 것 같은데 황금알을 한 달에 하나씩 낳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할까요, 평가사님? 황금알 얼마나 팔린지 보고. 네네네, 맞아요. 그걸 알이 앞으로 얼마에 거래가 되는지, 황금이 그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15년 동안 한 달에 하나씩 나왔을 때 그 정도 얼마 가치가 되는지를 다 계산한 다음에 이게 평가의 기준 시점이라는 거거든요. 가치가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점인데 이 기준 시점에서 얘네들이 쭉 했을 때 평가를 시키는 거예요. 현재 가치로. 했을 때 그걸 합한 거를 이제 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가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게 수익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제일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기준 시점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기준 시점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처럼 거위가 청소년일 때랑 또 어른 거위가 됐을 때랑 또 알을 낳다가 성숙한 거위가 돼서 알을 낳다 보니까 황금알을 낳을 때랑 평가하는 그 기준 시점에 따라서 얘 가치가 확확 달라질 수 있거든요. 황금알을 낳을 때는 얘가 100억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좀 어렸을 때 평가했을 때에는 10만 원이었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11만 원이 되고 좀 알을 낳는 그런 성숙한 거위가 됐을 때는 100억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 시점에 따라서 가치가 너무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개념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넘어갈게요.